지금 뭐 하시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일단 또 그 사이에 뭐가 많이 자라가지고 익은 거 좀 따고 그냥 여기 오면은 그냥 쉬엄쉬엄 이런 거 잡초도 뽑고 그러는 거지 뭐. 옷을 되게 예쁘게 입고 일을 하시네요. 원래는 이러지 않은데 평소에 입는 것처럼 입으면은 방송에 나올 수가 없어. 정말 생그지처럼 입고 있거든. 목 여기까지 가슴까지 늘어난 거에. 봐봐 여기 또 그때 기한이 왔을 때 땄는데 여기 호박도 새로 자라고 있지? 정말 너무 예쁘지 않아? 이렇게 조롱조롱? 너무 예쁘지? 이런 거 보는 게 진짜 장난 아니지. 뭐 봄에 엄마랑 심으면서 아유 네 손에 크겠냐 엄마가 그랬는데 너무 맛있어. 진짜 달아. 근데 막 그렇게 인위적으로 단 게 아니라 엄청 상큼하게 단 거 있지. 양배추 괴물. 낫 좀 갖고 올게요. 계세요. 아이고 낫을 못 찾겠네. 대충 이거라도. 살인마 아님 주의.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되는 것이요. 아 예쁘다. 양배추 쌈 찜기에 넣어가지고 쌈장 올려가지고 밥 사 먹으면 진짜 대박이지. 제자리로 돌아가렴. 엄마한테 혼날 수도 있거든. 아니 얘는 이 톱으로 뭘 자른 거야? 이러면서 증거를 은닉해야 돼. 저번에 기한이 왔을 때 고추 따간 거 진짜 대박 맛있게 먹었는데 얼마나 야들야들한지 적당히 맵고 너무 잘 먹었어 아주. 우리 집 고추 농사가 아주 그냥 풍년이라고? 봐봐 우리 집 고추 농사 완전 대박이야. 엄청 야들야들하고 맛있다고. 가자 가자. 아유 이놈의 풀은 꼽아놓으면 뒤돌아서면 자라고 꼽아놓으면 뒤돌아서면 자라고. 이 비어있는 곳에 원래 뭐 하려고 하셨어요? 조경. 여기 조경도 그렇고 저기도 원래 다 잔디 깐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이 얘기하시더라고. 잔디 깔지 마세요. 지옥문이 열립니다. 또 귀는 얇아. 그래가지고 잔디 절대 깔면 안 되겠다. 우리 구독자들이 잔디 깔면은 지옥문 열린다고 했으니까 절대 잔디는 깔지 않겠어. 해놓고 저렇게 계속 흙바닥으로 있는 거야. 아 여기도 말이야 문제가 많아. 그동안 살면서 불편하고 집을 잘못 지었다라는 게 구석구석이 너무 많은 거야. 나도 뭐 집을 처음 지어본 데다가 계속 아파트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주택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었던 거지. 근데 설계 기간을 꽤 오래 했어. 한 6개월 이상 설계를 했는데도 수정도 몇십 번을 했고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도 막상 살아보면 이제 얘기가 다르다. 사람들이 여기가 정문인 줄 아시더라고. 아니죠. 누가 정문을 이렇게 만들어요. 저 여기 올 동안 여기만 들어왔어요. 그것도 이제 엄청나게 큰 망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이 문은 사실 쪽문이거든. 그래서 차를 여기다 세우니까 물건을 정문으로 갖고 이렇게 삥 돌아가지고 부엌으로 갈 수가 없잖아, 장본 거를. 그래서 여기다 세우고 이 문을 열고 바로 부엌이니까 동선을 좀 짧게 해보자. 그리고 손님들은 요 길을 따라서 쭉 이렇게 우아하게 걸어 들어오자 이렇게 했었는데 엄청난 패착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심리가 문에다 다 가깝게, 입구에 다 가깝게 주차를 하려고 하잖아. 저쪽으로 들어온 사람이 진짜 드물어. 아 저게 손님이 지나갈 길이에요? 원래는 여기다 차를 세우고 이 긴 런웨이에 버금가는 이 길을 따라서 쭉 우아하게 들어오면서 너무 좋다 하고 들어오면서 딱 여기까지 오면 이 벽 때문에 풍경이 하나도 안 보여. 아니야. 안에 들어가면 반전을 꾀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면서 원래 여기는 이 흙은 사실 내가 다 조경을 하려고 남겨둔 거거든. 어머 혜진아, 야 여기 조경 너무 잘했다. 여기 꽃 좀 봐. 너무 싱그럽잖아. 근데 지금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이게 들어오면서 계단을 살짝 올라와서 이렇게 집으로 따단. 와 저 여기 처음 봐요. 진짜? 그때 눈 쌓였을 때 거기 여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집이 이렇게 박봉지붕으로 되어 있는데 이쪽이 완벽하게 북향이야. 그러니까 나는 정남향으로 집을 안 친 거야.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근데 그거에 또 엄청난 패착이었다. 망한 거지. 겨울에 눈이 이쪽 북쪽면에 여기 지붕에 쌓이면 살짝 기온이 올라가면 눈이 녹으면서 그 눈덩이가 이리로 콱 내려앉는 거야. 그리고 나서 살살살 녹다가 다시 기온이 뚝 떨어지면 이게 물이랑 눈이랑 엉켜 붙어가지고 완전 빙하처럼 딱딱하게 얼음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입구가 다 막힌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생각해보면 집을 들어서 약간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해서 콩 내려놓고 싶어.
그러면은 해가 좀 잘 들어서 해를 비스듬이라도 맞으니까 좀 나을 것 같고 이게 또 망한 포인트인 게 뭐냐면은 얘 디딤석을 깔았어. 근데 지금은 다 뽑아내버리고 싶어. 스텝이 안 맞아. 내가 키가 크니까 자꾸 이렇게 돼. 아, 해진궁. 이거는 약간 유적처럼 남아있어요. 이것도 이제 배터리 다 됐을 거야. 여기 라디오도 듣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안 맞아? 오늘 분위기랑 잘 맞는 거. 응답하라. 응답하라. 에이, 진짜. 거진 소리 예쁘네. 아, 물을 미리 받아두셨나 봐요? 아니, 비가 와가지고. 비가 와가지고. 야, 진짜. 개구리 공장이 개구리 공장. 올챙이가 그냥 엄청 통통하네. 너 이놈 잘 걸렸다. 나는 얘네 때문에 진짜 밤에 개구리 소리가 진짜 장난 아니야. 잠을 못 자. 지금 지붕이 이 툇마루를 따라서 이렇게 길쭉하게 일자로 뻗어 있잖아. 근데 나 여기서 되게 뭘 많이 할 줄 알았어. 여기서 돗자리 펴놓고 수박도 먹고 책도 보고 계곡 소리 장난 아니잖아요. 일단 여름에는 더워. 에어컨이 있으니까 안에 들어가고 겨울엔 추워. 쓸 일이 없어. 그래서 여기 눈 쌓이면 눈 쓸어야 돼. 여기 또 망한 게 있거든요. 원래는 말이죠. 저기 수영장에서 놀다가 이렇게 따라서 몸이 젖은 상태로 집 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쪽으로 쏙 오면 여기가 딱 제 눈높이에 맞춰서 있어서 제가 여기 씻어도 사실 밖에서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기가 대박인 게 뭐냐면 천장이 뚫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밖에서 씻는 그런 느낌. 여기서 이렇게 야외 샤워를 하려고 했지만 CCTV가 생기면서 대실패. 어제 저만 보는 거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로망과 현실의 경계 사이에서 살고 있어요. 그럼 이제 남은 올챙이를 더 풀어가 볼까요? 강원도는 돌이 너무 많아. 개구리 봐. 여기 개구리 공장 또 있네. 야, 가! 죽은 척 하지 말고! 너 죽은 척 하지 마. 아, 여기 정원도 원래는 다 로망이 있었다. 이 마당 한가운데 한 여기쯤 큰 나무 있지? 엄청 큰 나무. 그게 엄청 넓은 그늘을 만들면서 큰 나무 밑에 돗자리를 펴고 피크닉을 하는 게 내 로망이었어, 원래는. 근데 지금은 이렇게 황무지, 사막같이 되어 있지만 원래는 잔디밭에 엄청 큰 나무가 서 있는 걸 상상을 했었지. 얼마나 예쁘겠어. 여기 눈이 오면 진짜 다 하얀색으로 변하거든, 여기. 그럼 그 나무가 이렇게 우뚝 솟아있는 거지. 눈밭에. 지금 썰매나 타지 눈 오면 여기서. 이번 겨울에 썰매 타러 왔다가 저기 집에 갇힌 거 아니야. 여기는 라면 끓여 드시는 데죠? 아니, 라면 끓여 먹는 데가 아니고 여기는 파이어핏이라고 유럽 같은 데 보면은 모닥불을 피우고 서로 얘기 나누고 사교를 하고 뭐 이런 데지. 이 불이랑 여기도 이렇게 좀 널찍하게 한 게 내가 이제 여기 앉아 있으면 이 앞으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든 거거든. 근데 이것도 되게 레퍼런스 많이 찾아가면서 이 디자인을 한 거야. 난 여기는 좋은 것 같아. 아, 이 싱크대도 또 망한 포인트죠? 이것도 내가 또 어디서 봤어, 레퍼런스를. 근데 어떤 레퍼런스 봤는데 이렇게 야외 키친이 있는 거야. 너무 해보고 싶은 거야. 나는 여기 오면 무조건 안에 안 들어가고 밖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그랬어. 그래서 여기 바비큐 그릴, 너 이렇게 막 구워서 자기야, 하나 맛봐. 하려고 그랬지. 그리고 여기서 막 이렇게 간단한 이거 하고. 근데 첫 해는 물이 잘 나왔어요. 근데 겨울 사이에 터졌어. 그래서 지금 사용 못하고 있고요. 아무튼 이거를 또 비슷한 거를 찾아내서 배송을 받아서 조립을 하고 이걸 안 치기 위해서 밑에 콘크리트 타설하고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몇 번 쓰셨어요? 그래도 첫 번째는 그냥 여기서 아니, 수도만 썼구나. 안 썼네. 아까 그 슬리퍼는 오늘 아침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좀 더럽길래 처마에서 떨어지는 물로 약간 세척을 하려고 저기 해놨던 거예요. 우리 엄마가 저기 이 흰 외벽에 검정 지붕 보고 자꾸 우사라고 놀려가지고
이거 일부러 이렇게 길게 지으신 거예요? 마당이 기니까 땅 모양에 맞춰서 길게 뽑자고 했었어. 설계하는 사람이랑. 왜냐면 이 경치를 거실부터 안방까지 통창으로 다 느끼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 그래서 우사가 된 거야. 그래서 엄마가 자꾸 우사같이 생겼다고 하도 나를 긁어가지고 내가 장에 오다가 도로에서 우리 집을 딱 내려다봤거든? 진짜 우사인 거야. 우사 맞더라고. 아 정말 이게 정문이야, 이게 정문이야. 저기 주차장 쪽으로 제일 많이 다니고 그 두 번째가 이거 이문이야. 잘못 지었어. 내부도 지금 망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이것도 사실 이 팬트리를 일부러 짜서 넣은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걸 처음에 설계할 때는 어떤 로망을 가지고 이걸 만들었냐면 호텔방에 있는 미니바처럼 하고 싶었어. 바로 옆에 와인셀러 붙어 있고 여기서 커피도 만들어서 먹고 여기 뭐 와인렉도 하고 여기 커피 콩이랑 캡슐 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사실 답답하다. 만약에 얘를 다시 시간을 ቅ르륵 돌린다고 그러면 이걸 다 뜯어내고 이 와인셀러를 냉장고 옆으로 보내고 이 에어컨은 냉장고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 오븐은 그냥 밑으로 넣었을 것 같아. 사실 이 위치를 내가 강력하게 주장했던 게 허리 높이에 있으니까 뭘 넣고 꺼내기가 너무 편한 거야. 그래서 이제 위로 올려달라고 했거든. 근데 괜찮아. 밑으로 내려가도 괜찮더라고. 그렇게 많이 사용 안 해. 어차피 뭘 맨날 여기서 뭐 요리를 막 할 것처럼 무슨 오븐에다 무슨 빵 굽고 막 요리를 거의 하지 않는다. 얘를 다 허물면 사실상 요 면이 보이는 거야. 그러면은 저 소파에서 앉아서 이쪽을 바라볼 때 이만큼의 공간의 개방감이 확 있을 텐데 망했지 뭐. 그리고 사실 이 상부장도 엄마한테 욕을 뒤지게 먹었다. 도대체 쓰지도 않을 거를 이 높은데 누가 꺼내냐며? 다 비어있죠? 뭘 넣을 수가 없어요. 일단 뭘 넣잖아? 꺼낼 때 머리통이 깨져. 너무 위험이 커. 목숨 걸고 꺼내야 돼, 뭐 꺼낼 때. 여기 또 망한 포인트가 바로 연결이 되는데요. 지금 요 조리를 하는 요 공간에 조명이 없어요. 너무 어두워. 제가 빛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그런 일을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아요. 무대 위에서도 조명 보고 사진 찍을 때도 조명 보고 그래가지고 빛에 엄청 예민해서 최대한 천장 조명을 줄여달라고 얘기를 했고 천장에 이게 구멍 뚫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그냥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다 스탠드로 해결을 하겠다. 난 백색광이 너무 싫다 하는 이유가 있어. 밤에 조리할 때 손가락을 썰어도 몰라. 벌레가 이만한 게 있어도 몰라. 지금 이것도 아일랜드도 이것도 뜯고 상판을 지금 다시 하고 싶어. 처음에 설계하시는 분이 여기 위에다가 인덕션을 하나 놓으시면 어때요?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요,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냥 깨끗하게 한 판으로. 근데 버너를 놓고 쓰고 있어. 인덕션을 매립을 했었어야 돼. 그리고 여기 이거는 그냥 모든 걸 다 합쳐서 제일 잘한 선택. 창문 앞에 난로를 설치한 거다. 한겨울에 눈이 막 펄펄. 강원도 또 홍천에 눈이 얼마나 많이 와요. 눈이 그냥 펑펑도 아니야. 펄펄 내려. 그랬더니 걱정을 했었어. 그 설계하신 분이 창문 앞에 난로가 있는 게 좀 위험할 수 있대. 유리 앞에. 그래서 아니야. 전혀 안 위험해. 난로는 무조건 창문 앞에 설치해야 됩니다. 강력하게 주장했지. 100점짜리 선택이었다. 유일하게 망하지 않은 최고의 선택. 또 생각나네. 자, 안방에서 쓱 나온다? 그러면 여기를 지나칠 때 센서등이 탁 켜져. 밤에 물 마시러 가면은 여기 딱 켜지면 여기 통로가 딱 보일 거 아니야? 너무 좋아. 그래서 여기를 이제 딱 지나치면 여기 까맣거든? 그러면 핸드폰 불 켜가지고 저기 정수기 끝에까지 가야 돼. 왜냐면은 여기서는 이 공간 불을 켜는 게 없어. 여기다 스위치 하나 달아놨으면 스위치 켜고 물 들어가면 되는데 여기서 저기 스위치까지 가야 돼. 여기 오른쪽에 인터컴 있는 데까지 가야 돼. 그래서 계속 핸드폰으로 불 해가지고 도듬도듬 멍청이처럼 여기까지 와가지고 켜고 그 다음에 물 마시고 다시 여기서 끄고 다시 핸드폰 켜가지고 도듬도듬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아무튼 망했어.
이게 약간 이런 팥죽색 느낌이 아니라 약간 다른 느낌으로 했으면 어땠을까? 이 아이가 공장에서 와서 여기 딱 설치될 때 약간 그때 아차 싶었어. 딱 들어와서 실물을 보는 순간 요만한 샘플을 볼 때랑은 너무 다른 거야. 모르겠어. 그냥 시간이 빨리 지나서 저 팥죽색이 그냥 빛이 발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는 옷들이 좀 있어요? 여기 지금 뭐 참 엉망이죠. 꽉꽉 차 있어 지금. 한 3년 정도 사니까 꽉 찼지. 이거 봐, 지금 진짜 쏟아지기 일보 직전이야. 이것도 청바지로 다 세탁해야 되는데 이것도 못했고, 이것도 지금 다 세탁해야 되고, 그 이불도 지금 보면 겨울 이불 쓰고 있잖아요. 이제 조금씩 더워지고 있어. 지금 악으로 깡으로 버티고 있는데 일단 여름 이불 꺼내서 세탁도 해야 되고, 이거 손님들 이불하고 이거 봐봐. 이것도 봐봐. 이렇게 된다니까? 꼭 여기를 닫고 여기를 열어야 돼. 여러분, 문은 절대 이런 거 설치하지 마세요. 저희 집 문이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진짜 너무 불편해. 이거 진짜 절대 쓰지 마세요. 그냥 일반적인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이거 너무 불편해. 망했어. 일단 지금 본 김에 세탁 좀 해야 되겠다. 여기도 있네. 여기도 있어. 이게 다 데님인데 제가 사실 서울로 다 가져가서 저는 데님 무조건 드라이 클리닝 맡기거든요. 이 이유가 일단 물 세탁을 하면 그냥 복불복이야. 잘 버티는 애들은 잘 버텨줘. 근데 약간 물 온도나 건조 타이밍 잘못 잡으면 일단 색깔 빠지고 사이즈 줄고. 그래서 나는 무조건 드라이를 맡기지. 근데 이거 왜 세탁하시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대박인 게 내가 이 세탁기를 요번에 바꾸면서 진짜 엄청난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집에서도 이제 세탁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얘가 진짜 얘 때문에 요즘 너무 행복하거든. 원래 기존에 있었던 삼성 세탁기는 제가 서울집에서 쓰던 게 이제 너무 오래돼서 서울집으로 가고, 이 자리에는 신형 세탁기가 들어왔습니다. 비스포크 AI 원바디인데요. 이게 진짜 대박인 게 데님이라는 걸 얘가 인식해. 믿을 수가 없어요. AI 맞춤 플러스라는 코스가 이번에는 데님이랑 아웃도어까지 감지를 할 수 있게 업그레이드가 되었다고 합니다. 기존의 다이얼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터치패널 형식으로. 기존에 조작부가 살짝 하단부에 있었는데 이게 쭉 올라왔어요. 저는 키가 크잖아요. 근데도 충분히 조작할 수 있고 허리를 숙이지 않아서 너무 좋아. 서울에 있던 거는 구형이어서 문이 안 열렸거든요. 까먹잖아? 다시 빨아야 돼. 왜냐면 그 안에서 더울 때는 한 10분만 지나도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근데 얘는 일단 세탁이나 건조가 다 끝나고 나면 자동적으로 문이 탁 열려요. 우리 집 현관문보다 네가 낫다. 이거를 이제 세탁할 데님을 다 넣고 AI 맞춤 세탁 플러스로 들어가서 그냥 여기 시작 버튼을 누르면 돼요. 그리고 이게 진짜 대박인 게 뭔지 알아요? 스와이프하면 여기 앱 버튼이 있거든요. 유튜브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탁기에서 제가 나와요. 진짜 좋은 세상이다. 삼성 또 한 건 해냈군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이거 보면서 하루 운동하고 이 남는 시간에 딴 데 가서 TV 보시지 마시고 제 유튜브를 보면서 같이 하루 운동을. 원래 세탁기 돌려놓으면 거실 가서 TV 보거나, 거실 가서 이제 책을 보거나 그러는데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계속 세탁기 앞에 있고 싶잖아. 오케이. 이제 건조까지 다 끝이 났는데요. 와, 진짜 뽀송하게 잘 말랐어요. 데님 스커트도 뽀송하게 잘 말랐고요. 색깔하고 사이즈는 잘 지켰습니다. 세탁과 건조가 끝나고 나면 이렇게 물을 얼마나 썼나, 그리고 또 에너지는 얼마나 썼나 결과로 바로 보여주거든요. 여름에 특히 전기를 많이 쓰니까 체크가 바로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요즘 고효율 가전을 구매하시면 10% 환급을 해주는 으뜸 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 비스포크 AI 원바디를 구매하시면 30만 원 환급을 해준다고 하니까 세탁기 바꾸실 분들은 지금이 기회일 수 있겠네요. 오늘 제가 망한 별장 리뷰를 한번 해봤는데요. 전 그래도 제 강원도 집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물건이든 사람이든 집이든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 맞춰가는 거 아닐까요?